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한국의 폭염시 온열 질환 예방 지침입니다. 특히 이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인데요. 여름철 되면 정말 중요하죠. 자료를 딱 보니까 사업주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 기준점이 체감 온도 31도 이상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그냥 온도계 숫자가 아니라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그 위기 탈출 안전보건 앱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 체감 온도라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그 기온에다가 습도나 바람 같은 다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합쳐서 실제 우리 몸이 느끼는 더위를 반영한 지표거든요. 아, 그렇군요. 특히 여름에 한국은 습도가 높아서 같은 온도라도 훨씬 덥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푹푹 찌죠. 네, 그래서 이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앱이요, 현장의 체감 온도랑 그에 따른 위험 단계, 또 필요한 조치 같은 걸 실시간으로 알려주니까요, 좀 빠른 대응을 돕는 그런 도구인 셈이죠. 결국은 이 폭염 상황에서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 실제 느끼는 더위를 기준으로 한다니 네, 훨씬 합리적인 것 같네요. 그럼 이 기준 온도에 도달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 그걸 좀 봐야겠어요. 자료에서 5대 기본 수칙 이걸 강조하던데 이게 핵심 전략이겠군요. 맞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바로 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지급, 그리고 작업시간 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게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에요. 네네. 사업주는 당연히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요. 또 작업 장소 가까이에 그냥 그늘막이 아니라 제대로 쉴 수 있는 가능하면 냉방시설이 좀 갖춰진 휴게 공간 이걸 마련해야 합니다. 아, 냉방까지요? 네, 뭐 이동식 에어컨이라도 꼭 필요하고요. 특히 그 휴식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냥 뭐 쉬어라 이게 아니고 체감온도 31도부터는 이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특히 33도가 넘어가면 매시간 15분, 35도 이상이면 매시간 20분 이상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진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그리고 냉각조끼 같은 개인 보호 장비 지급이나 아예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작업을 줄이는 것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조치들이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아, 의무사항이군요. 네,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해서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좀 경계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예방을 천천히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뭐 어지럼증도 있고 메스꺼움, 근육경련, 심하면 의식 불명까지 올 수도 있다던데. 어떤 증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게 바로 환자의 의식 여부입니다. 의식 여부요? 네, 만약에 의식이 없다 그러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다른 조치를 하려고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네, 바로 119. 네, 근데 만약 의식이 있다면 일단 안전하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야겠죠. 그리고 옷을 좀 느슨하게 해주고 몸에 물을 적시거나 뿌려서 체온을 빨리 낮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명료하다면 이온 음료나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해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고요. 아, 네네.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네, 위험하군요. 네,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의식이 있더라도 응급처치를 했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아, 의식 여부가 대응의 핵심 기준이 되는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혹시 이런 온열 질환에 유난히 좀 더 취약한 분들도 있을까요? 자료에서 특별히 민감군이라고 언급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료에서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몇 그룹을 딱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작업 환경에 새로 배치된 신규 근로자분들, 아, 처음 오신 분들? 네, 그리고 과거에 온열질환을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병, 뭐 심뇌혈관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아, 이런 분들은 사실 같은 환경에서도 온열질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사업주가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네, 뭐 예를 들면 작업 전에 관련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한다거나 처음에는 좀 짧게 일하다가 점차 작업 시간을 늘리는 그런 적응 기간을 두는 거죠. 아니면 다른 근로자보다 휴식 시간을 더 자주, 더 길게 준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은 물론이고요. 결국 정리해보면 사업장에서는 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시간 조정 이 5대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방에 힘쓰고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의식 확인을 기준으로 딱 맞춰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특히 민감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그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게 뭐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죠. 이 지침은 그런 점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좀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안전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 이게 꼭 사업장이 아니더라도요. 폭염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할 때 나 자신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참고할 만한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가장 더운 시간대에 여러분은 어떤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